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ELTS Writing Week 8의 Day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요, 이제 파트 2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아카데믹과 제너럴 공통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에세이 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인데요. 일단 파트 2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트 2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의 문제풀이 순서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좋은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의 답안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의 답안 작성에 필요한 그런 필수 표현들 오늘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필수 표현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 그 과정이 조금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2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트 2의 핵심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40분 이내에 40분 정도 소요해라 라고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250단어 이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0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300단어, 400단어, 500단어 다 괜찮아요. 250자만 넘으면 됩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300자, 400자, 500자 이렇게 쓰시면 뭔가 이제 내용이 중구난방이 되거나 뭔가 일관성이 없게끔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250에서 한 300단어 정도 사이가 제일 좋아요. 조금 길어도 300단어 초반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짜임새 있게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주제, 즉 질문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프 토픽이 돼버립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파트 1보다 점수 배점과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글을 조금 더 잘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40분 정도 할애가 되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 이제 직접 써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250단어 뭐 한 300자 정도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빠듯합니다. 굉장히 빠듯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파트 1이랑 파트 2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을 때 그러면 파트 2를 먼저 해서 시간을 많이 하려고 그 다음에 파트 1을 조금 덜 할애해서 약간 이제 비중을 그렇게 조절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을 조금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파트 2를 좀 느긋하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파트 1 같은 경우도 점수 배점이 조금 낮은 정도지 완전히 낮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트 2가 난이도가 약간 높으며 점수 배점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파트 2를 먼저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파트 2 먼저 아니면 저처럼 좀 성미가 급해서 파트 1 빨리 끝내고 파트 2에다가 완전히 집중할래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이건 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정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세이를 사실 40분 동안에 이렇게 쓰기가 많이 빠듯해요. 왜냐면 우리는 파트 1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에세이 쓰기 전에 한 3분 안팎으로 아웃라인을 좀 구성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서론을 구성할 건지, 본론은 또 어떻게 쓸 건지, 결론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아웃라인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 2분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자마자 마구 써 내려간다든지, 막 컴퓨터 시험일 때는 컴퓨터로 막 친다든지, 이렇게 하신 경우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렇게 아웃라인을 작성을 안 하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시면 막 결론이 산으로 가요. 글이 막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분 안팎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정리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어떤 책에 보면 5분 정도 소요해라라고 하는데 5분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분 안팎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화려하게 쓰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에 굉장히 자신 있거나 아니면 영어로 글을 굉장히 많이 써보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준 높은 단어를 쓰시는 게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만 피해 주셔도 훨씬 더 글이 세련되고 아카데믹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company 쉽잖아요. 그래서 company 쉽습니다. 자, 요거를 약간 계속 반복하지 말고 조금씩 다르게 써보면 organization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business structure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enterprise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여러분들이 쓰는 시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면 company보다 조금 더 세련된 단어이면서 조금 덜 흔한 단어죠. 그리고 계속해서 company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분 남겨놓고 문법이나 단어 그런 오류를 조금 체크하시는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3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3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뭐 문법이나 단어 오류 정도만 보셔야지 뭔가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바꾸기에는 마지막 남겨놓은 시간이 2, 3분 정도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어 제대로 챙겨 썼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제대로 챙겨서 맞는지 시제 같은 거 맞는지 그런 것만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40분 안에 쓰기 일단은 처음에는 힘드실 텐데 연습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분석에서는 일단 문제 내용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 및 반대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견만 써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양쪽의 의견을 다 말해봐라, 찬반 의견을 다 말해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서 쓰는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대 의견까지 써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으면 이 단계에서 아웃라인을 작성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서론은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본론 두 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지 아웃라인 작성하는 거 되게 중요하대요. 자, 우리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받아들면요. You should spend about 40 minutes on this task. 이 태스크에 약 40분 정도 소요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me people say that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It is better to work for a large company than a small one. 작은 회사보다 몇몇 사람들은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자, 이렇게 의견이 하나 있고요. Others believe. 다른 사람들은 또 믿습니다. It is better to work for a small company.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믿는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discuss both these views. 이러한 뷰를 두 가지를 다 논의를 하고 and give your own opinion.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자, 두 가지 의견만 말하는 건지 두 가지 의견을 말하고 내 의견까지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250자 이상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그러면 내용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서론 하나에 본론을 2개 정도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3개 정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론 2개만 제대로 잘 구성하시면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런 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은 한 문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은 서론이랑 결론이 조금 작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론이 조금 더 크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단 4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제문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조금 헷갈릴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써드립니다. 문단의 서두에 주제가 되는 문장이 위치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이면 좋지만 적어도 두 번째 문장 정도에서는 꼭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두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제문은 그래서 뭔가 화려하게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누가 봐도 이해가 금방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읽혀지는 그런 문장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물론 서론 부분은 조금 달라요. 서론 부분은 나는 동의한다. 먼저 쓰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검토를 해라. 제가 아까 마지막 3분 정도 남겨놓고 조금 잘 한번 봐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자나 문법, 내용 오류 수정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용 오류 수정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이 철자나 문법 위주로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들으면 되게 웃기실 거예요. 일단은 뭐 당연히 주어랑 동사는 내가 챙겨 쓰지 내가 그것도 못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막 마음이 급하고 이러면 주어가 어디 날아가 있고 동사는 갑자기 ing 형태로 바뀌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잘 챙겨 썼는지 아니면 철자를 뭔가 빠뜨린 건 없는지 구두점 제대로 찍었는지 그것만 보셔도 0.5점 정도는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복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복습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많이 쓰면 선생님, 성적이 오르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일단은 좀 이제 학습 경력이 많으신 분들, 또 그리고 시험을 여러 번 보신 분들, 어떻게 쓰는지를 거의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써보시면 좀 성적이 늘어요. 하지만 그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많이 쓴다고 성적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뭐 약간은 오르겠지만 우리가 들인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복습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문제 유형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모범 예문 베껴 쓰기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문제를 베껴 쓰기 하는 게 아니라 모범 예문, 굉장히 잘 쓰여졌다라고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베껴 쓰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그냥 떠도는 뭐 9.0짜리 모범 예시문입니다. 막 이런 것들은 조금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9.0짜리 이런 거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짜임새 있게만 잘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책에서 교재에서 제안해주는 그런 샘플 답안,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가장 좋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일단 흐름 잡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떤 흐름대로 가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문장이나 유용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한 5.0에서 6.0 이상 나오기가 많이 힘들어요. 템플릿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이제 주제랑 단어만 바꿔서 그 문장에다가 그것만 끼워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쓰시면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굉장히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 숙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실 때는 일단 자주 쓰이는 문장, 유용한 표현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 적재적소에 내가 이제 서랍에서 꺼내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같은 문제로 한번 직접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 앤서 또는 샘플 앤서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주 똑같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의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는 거. 그렇게 처음에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파트 2의 답안 전체 구성,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나왔던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뷰를 전부 다 다뤄봐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서론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문제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태스크 1, 태스크 2 전부 다 공통이죠. 문제에 대해서 약간 배경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이 어떠한가를 간략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론 같은 경우는 2문장, 많아야 한 3문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문장 정도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본문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Whether working in a small or large company is better.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 또는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은가 하는 문제는 can be a big subject of debate depending on who you ask. 당신이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큰 뭐 대화 주제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is essay, 이 에세이는 will examine both views on the benefit of either type of company. 두 타입의 컴퍼니에 대한 그 장점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볼 것이고 그리고 my opinion, 내 의견이 will be elaborated on it. 그래서 내 의견이 게시가 될 것이다. 게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2문장 정도만 썼는데요. 이게 바로 서론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만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본론 1이 나와 있는데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 진술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은 주제문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large companies tends to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는 large company 이야기를 하는구나. 첫 번에서 여러분들이 주제문으로 딱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큰 회사들은 tend to have more specific organizational structures. 그래서 특정하게 잘 짜여있는, 특별히 잘 짜여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And provide better employee packages. 자, employee package라고 한다면 일단 복리후생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더 나은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 읽을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organizational structure. 자, 이것도 컴퍼니 대신 썼네요. big company 대신에. 그러한 organizational structure는 즉 이러한 스트럭처가 of large companies are usually straightforward.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straightforward는 쉬운, 뭐 철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썼고요. 뭐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despite its benefit, 이러한 benefit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나쁜 점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의견이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upward advancement may not come easily in large organizations. 큰 회사에서는 위로의 상승, 즉 뭐죠? 승진, 그렇죠. 승진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 두 번째도, 자, 이것도 한 줄 띄고 써야 되겠죠? On the other hand, 한편. 한편이란 얘기는 아까 앞에서 썼던 거랑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구나. 여긴 뭐죠? Roles are usually more flexible in small companies. 작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구나.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회사에서의 롤은 보다 더 유연하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주제문으로 시작을 해 주셔야 되겠죠. This allows workers to develop a skill set. 자, 스킬셋이라고 한다면 직무 능력, 업무 능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커들이, 즉 직원들이 스킬셋을 발전시키도록 허락을 하는데,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좋고 좋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가만 보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 의견도 나오죠. The downside is. downside라고 하면 내려가는 길이죠. 우리가 그냥 얼핏 듣기에는 단점이란 뜻이에요. 단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higher chance of strained relationships.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인간관계에 더 높은 기회가 있다. 즉 긴장된 인간관계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주제문에 대해서 supporting sentence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받침 문장, 예시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조금 뒷받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론 가겠습니다. 자, 결론을 가만히 보시면 결론에서는 큰 회사의 장단점, 작은 회사의 장단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다, 두 가지가 다 장점이 있다라는 내용은 조금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에서는 본론에 논의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본론에 논의된 내용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제 새로운 주장이 막 생각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시간을 보셔야 돼요. 일단 시간을 보시고 시간이 넉넉하구나 라면 그 새로운 주장을 가지고 문단을 하나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문단에 끼워 넣을 곳이 있으면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빠듯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결론까지 쓰실 때는. 자, 그럴 때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새로운 주장이 아무리 브릴리언트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게 나오면 전체적인 연계성이 떨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본론에 논의된 내용은 써주셔야 됩니다. Based on the above. 그래서 위에서 논의된 것에 기초하여, 근거하여 이런 뜻이죠. I would say that. 저는 말할 것입니다. Whether small or large company is better depends on one's personal and professional goal.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 또는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목표에 따라 다르다. 어디 달려있다, 뭐뭐에 따라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depends on 요거 썼죠. 전반적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 의견은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I believe that. 저는 믿습니다. Working at a small company has its merit.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싹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울 것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까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이것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값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내용 요약을 일단은 첫 번째 줄에 하시고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두 줄 정도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봤으면요. 답안 작성에 그 필수 표현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서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문제를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패러프레이징 해서 문제 상황 설명할 때 배경 설명할 때 이때는 어떻게 쓰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adays, these days, today 이런 거 써도 돼요. 요즘 경향이 어떻다 이렇게 쓸 수 있죠. In recent years, for most people. 자, 가만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가만 보면 누군가가 여기서 막 내 주장인 이렇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싸우자고 들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더라 배경 설명을 그냥 무난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다. Most people would agree, disagree, 그 다음에 that, 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뭐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Some people argue that. 몇몇 사람들은 뭐뭐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제일 많이 쓰는 유형인데 특히 some people argue that 또는 may argue tha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rgue는 여기에서 주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there are som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예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딱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There are som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떤 주제가 나오는 거를 써주시면 돼요. Car ownership, 차를 소유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소유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장단점 같은 거 쓰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장단점을 한 개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쓰시는 게 점수 향상에 좀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advantages, disadvantages 이렇게 s로 붙여서 조금 복수로 나타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론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게요. 자신의 생각 및 의견을 표출하거나 에세이가 뭐에 대해서 다루느냐. 자, 그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I strongly believe that. 자,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strongly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나의 논조에 따라 좀 강하게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넌지시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I think that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자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this essay examines both view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특히 그 다음에는 on, about이나 on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O처럼 보이네요. on입니다. on. 자 그래서 이 에세이는 무엇을 살펴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문 이것도 준비해봤어요. This essay examines both views on the impact of social media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2가지 의견을 모두 점검할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라는 얘기죠. 2가지 의견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나올 때 views on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주장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하느냐.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거 요거 아마 여러분들 좀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it, to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 for to 이렇게 쓴다라고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일단 it to금은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it is 형용사, 그렇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it is 형용사 대절을 쓰든지 그렇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형용사 들어갈 거는 굉장히 이제 흔하게 많이 쓰인 것들이 있죠. 일단은 모르는 단어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vital. 얘는 전부 다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important는 그냥 단순히 중요한이고요. essential, necessary, vital은 조금 뭔가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필수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common, 공통적이다, 일반적이다 라는 뜻이죠. natural, 자연스럽다. 자, 이런 뜻이고요. obvious, certain, clear. 이건 전부 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런 거 쓸 때도요. 뭔가 이제 조금 논란이 많을 것보다는 누구나 생각했을 때 요거는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것에다가 쓰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 is important to focus on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일반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문제점이나 해결책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one problem, one solution is 그렇죠. 하나의 문제는 뭐다, 하나의 해결책은 뭐다라고 얘기했을 때 is to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that절로 연결해서 여러분 주어 동사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Another problem 또는 another solution is 이것도 to 이렇게 쓰셔도 되고 that 주어 동사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고 또 다른 것은 뭐다라고 할 때 another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e effective solution is 하나의 효과적인 그런 솔루션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쓸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예문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solution is supporting employees more effectively. 하나의 솔루션은, 하나의 해결책은 직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렇게 서포팅하는 것이다.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another problem is people's modern lifestyle.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problem은 사람들의 현대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고 요거 지나갔네요. 자, 제가 to를 쓴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물론 ing도 가능합니다.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ing 쓰시는 것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One effective solution is 하나의 효과적인 그런 해결책은 requiring countries to invest in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가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o 부정사 쓰셔도 되고 ing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당연히 대주어 동사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장점이나 단점, 이거 기술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카데믹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장점이나 단점,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one of the advantages. 자,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장점들 중에 하나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로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disadvantages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다 s를 붙이지만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s 라고 해주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 꼭 챙겨서 좀 보셔야 됩니다. One of the advantages 아니면 disadvantages 그 다음에 is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nother advantage 요거는 왜 s를 안 붙일까요? 하나 말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선 s를 붙이지 않습니다. disadvantage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one of the disadvantages is 그래서 단점들 중 하나는 that smartphone can be a distraction when working on task. 그렇죠? 업무를 할 때 스마트폰이 산만함이 될 수가 있다. 즉 주의를 분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other advantage is 자, 이것도 advantages라고 쓰지 않았죠? 또 다른 장점은 이란 뜻이에요. That they may also contribute to your professional development. 그것들이 당신의 professional development라고 한다면 직업적인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업적인 발전에 공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적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S 붙이고 안 붙이고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말고 잘 암기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헷갈리게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in conclusion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in conclusion 하셔도 괜찮습니다. consequently 자, 이렇게 해서 끝나셔도 되고요. 아니면 overall 이건 전반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요약하자면이라고 해서 in summary 이것도 괜찮아요. to sum up 이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내가 문장처럼 나타내고 싶다.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s has been demonstrated 주어는 어떻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갑자기 주어가 없어졌죠? 주어는 주절에 있는 주어랑 같으면 생략하고 그대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적인 거 일단은 따지지 마시고 일단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상으로는 뭐 주어가 생략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접속어를 살려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거 좀 헷갈릴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냥 in conclusion 쓰셔도 괜찮아요. 이거 헷갈리느니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장 강조할 때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no doubt that 자, 뭐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는 뜻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Smartphones can be beneficial for school children. 그래서 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beneficial 하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셨으면요. 연습 문제
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 나올 겁니다. 하지만 빨간 글씨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다뤄봤던 내용들이에요. 자, 타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협에 도달하다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해 두시면 좋은 수거입니다. reach a compromise. 그렇죠? compromise. 이게 바로 타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하면서 써보시고요. 저는 우리가 동물 실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자, 강하게 믿는다.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괄호까지 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We have to minimize animal testing. 애니멀 테스팅이 바로 동물 실험이죠. 예전에는 조금 자주 나오던 그런 주제예요. 요즘 들어서는 조금 덜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연료 가격이 상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떤 사람들은 주장한다. 자, 요거 배운 거 있었죠? 그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price of fuel. fuel은 연료죠. 연료의 가격이 should be raised. 상승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빈칸에다 써 보셨나요?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It is necessary to. 뭐뭐 하는 게 필요하다. necessary.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it to 구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주어 it, 진주어 try to reach a compromise.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갔었죠? I strongly believe that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하게를 지우고 I believe that 하셔도 논조에 따라서는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한다. 이거 어떻게 했었죠? Some people argue that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주장한다, 대디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한. 자, 관한 한 요거는 우리가 따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에세이 라이팅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한꺼번에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쓰셔도 괜찮습니다. Social issues, 그렇죠?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한. 교육이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Education can be a powerful tool for change. 그렇죠?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자, 단점 중 하나는, 자, 우리말로는 단점들 중 하나는 이렇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단점들 중 하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는 영미문화권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이 생산적인 업무의 산만함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at smartphones can be a distraction when working on task. working on task, 요거는 업무를 수행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업무, 즉 업무를 수행할 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춰보시면 when it comes to, 그렇죠.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괄호에 있는 regarding 이것도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아카데믹한 글쓰기에서 특히 에세이 쓰기에서는 when it comes to 이렇게 쓰셔야 돼요. when it comes to. 저 제네럴인데 혹시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네럴을 보시는 분들이든 아카데믹을 보시는 분들이든 일단은 에세이 태스크는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쓰셔야 점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when it comes to 이걸로 별표 3개 드릴게요. 요거는 꼭 외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단점 중 하나, 단점들 중 하나란 얘기죠. One of the disadvantages is까지 잘 쓰셨나요? 여러분 요거 단수, 복수 이런 것들 잘 챙겨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이렇게 있죠. 설명한 것처럼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면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한 것처럼 자, 어떻게 했었죠? 자, 그런 것들도 기억하시고요. Having more than one jobs. 그렇죠? one job 이상을 갖는 것이 can increase financial security. 재정적 안정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을 조금 더 강하게 관철시킬 때 필요한 내용이죠. 자, 그거 쓰시면 되겠고요. Judging people too quickly. 사람을 너무 빨리 judging, 판단하는 것. 이것은 can have a negative consequence.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볼게요. As has been demonstrated. 그렇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라고 보시면 돼요. demonstrated.
요거는 설명하다, 묘사하다 이런 뜻이죠. 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요거는 통째로 외우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s has been demonstrated.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였죠? There's no doubt that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요, 조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외워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